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또 동결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한번 전문가와 함께 시장 또 말씀을 나눠볼까요? 오늘 집중 분석 교보증권 김형열 팀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결과가 나왔네요. 금리가 동결됐다라는 자막이 속보로 떴고요. 저희 지금 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들었는데 코스피 시장이 바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북 리스크니 뭐니 너무 우리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오늘 조금 상승 기조 어제에 이어서 이어가나 했는데 이렇게 또 찬물이 끼얹어지니까 일단 지수상으로는 조금 속상하기도 합니다. 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사실 이미 3% 미만의 정책금리 상황을 고려해서 보면 네. 당장 금리 한 단계 낮춰주는 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를 해보면 여전히 한국은행은 우리의 펀더멘탈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쪽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시장에 대한 반응이 다소 좀 차갑게 나오는 것은 정부와 어떤 기업의 그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것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과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는 점은 다소 좀 우려로서 시장에서는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부와 정책 당국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수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통화정책 기조가 어떤 실물경제 참여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또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거든요. 결국 1분기 결과치를 포함한 2분기에 우리 한국의 매크로 지표 등을 점검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번의 선택이 정말 올바랐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기회를 실개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재평가 과정이 당분간 반복되지 않겠냐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돈 막 풀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 늦은 거 아니냐. 4월 달에 이번 달에 인하를 하더라도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 내렸을 때 시나리오도 조금은 우리가 불확실성했었는데 동결을 해버렸단 말이죠. 긍정적으로 굳이 보자면 아직은 인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겠지만 이게 좀 억지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네, 우선은 최근 일본과의 어떤 상대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특히 네.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 요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올 들어서만 일본 주식시장은 20%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증시만 마이너스 3%로 그 갭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또 올 들어서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60조 원이 넘는 매수를 보이는 반면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순매도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6개월째 금리가 동결되면서 추가적인 인하의 여지 자체가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한국은 주식보다는 여전히 채권이 저평가다라는 결론을 얻을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예.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살펴보면은요. 현재 주식 대 주식으로 비교하면 20%나 급등한 일본보다 한국이 싸 보이는 것은 분명히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네. 하지만 일드갭을 기준해서 각 나라별 채권 대비 주식의 저평가 정도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 한국이 전혀 변별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제로금리를 선택하면서 시중금리가 1% 미만으로 형성되는 반면에 한국은 국고운용물을 기준으로 여전히 2% 후반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발생되는 밸류에이션 갭을 금리가 메꿔주는 현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당분간은 선진국 증시가 더 좋다. 신흥국 시장에 굳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떤 투자자 측면에 있어서 이번 금리 동결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매력을 개선시키는 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 당국의 강력한 어떤 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어떤 추경 예상 편성 등과 같은 어떤 그 준비하는 과정과 비교해서 볼 때 중앙은행 태도는 조금 신중하다라는 어떤 그 자세를 조금 넘어서 너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각들을 들어보시면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시장이 일단 하락 반전하는 것만으로 저는 일단 속이 상한데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은 그보다 조금 더 강도 있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도 같습니다. 추경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추경 예산이 합해진다면 소외받았던 우리 시장도 다시 조금 매력도가 발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걸 나쁘게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답은 시장에서 알겠지만요. 하지만 추경 예산은 어쨌거나 발표가 될 거고요. 세부 내용들이 다음 주쯤 나올 텐데 정책 모멘텀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반등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는 정부에 대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지금 분분한 상태이고 그 정도를 나눠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어떤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진행을 시켜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선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뭐 나눠서 할 경우에는 한 7조 원 내외, 뭐 현재 지금 컨센서스는 한 15조 원 내외 정도를 추정하고 있지만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뭐 20조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예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어떤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예산 편성을 한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어떤 글로벌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추경 편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차기 년도에 주식시장의 성과가 항상 좋았었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가격 메리트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 등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져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추경 편성은 이제는 예고된 재료로 볼 수가 있지만 또 하나 조금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 이번에도 사실 금통에서 이날을 대부분 다 예상을 했었는데 동결 끝났지 않습니까? 결국 추경 예상 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볼 부분은 정치권에서의 불협화음이 또 나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런 현상이 또 있게 됐을 때는 당분간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저가 인식 자체가 계속 지연될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는 정치권에서의 어떤 발빠른 어떤 협조와 공조 체제를 보여주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주식 시장만 보자면 우리 시장이 못 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들의 외면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우리 시장을 조금 더 또 매력적으로 좀 잘 보일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여러 가지 금리 인하나 추경 예산 이런 것들이 함께 좀 힘을 발휘했으면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계속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시장의 반등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걱정인 게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라라고는 했었는데 지금 저는 그것도 조금요. 엔저 현상이 있었고 외국인들 매도 공세가 있었고 대북 리스크 있었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 일단 금리 인하는 없는 일이 돼버렸고 4월 증시 모멘텀은 어떤 것들 찾고 계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불확실성이 진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엔화 약세 속도가 좀 빨라졌다는 점은 물론 약간의 추세적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오히려 변동 요인이 조금 더 크다는 점입니다. 어떤 국지전의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엔화 약세도 현재의 어떤 일본의 통화 정책 기조로만 놓고 보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지만 최근의 상황은 조금 그 속도가 빨랐었던 면도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엔달러 환율이 100엔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엔달러 환율의 10년 평균 수준이 약 104엔 그리고 20년 평균이 110엔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의지 등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 엔화 약세는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보다는 미국의 태도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일본 중앙은행은 2013년까지의 어떤 유동성 공급 계획을 이미 다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를 조정하게 될 것은 이제 미국의 몫으로 바뀌었는데 미국의 경제가 정말 좋고 지금의 달러 강세를 계속 용인할 수 있게 된다면 엔저는 정말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가 그렇게 아주 활력을 되찾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고용 문제라든지 소비 문제를 여전히 또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어떤 달러 공급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재개할 가능성 자체는 있다는 점이죠. 이 변화 속에서 엔화가 진정된다라면 그동안 우리 수출주 센티먼트가 많이 위축된 부분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4월의 전반적 증시 모멘텀은 호재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현재 노출된 어떤 불확실성이 얼마나 무난하게 완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흡수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것이 어떤 단기 방향성 점검에 우선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또 한창 망부생시키다가 어제 반등하고 오늘도 금리 결정과는 상관없이 지금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추세적인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함께 또 무언가 이제 결과가 자꾸 나오니까요. 포트폴리오의 어떤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지 함께 좀 묶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올 때 일시적인 어떤 수급 불균형에서 그 의미가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랠리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이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시장 내의 일별 수익률에 대한 정규 분포를 그려보면 유가증권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수익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극빈값의 발생 확률, 다시 말해서 변동 위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중소형주들이 추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유망업종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성장 산업을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요즘 보면 유망업종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는 선진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성장 산업을 찾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장 산업을 찾기는 어렵지만 성장 기업을 찾는 것은 조금 수월해졌다는 쪽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예. 이 영향이 최근 스몰캡 관련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서의 관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우리 시장의 불확실한 요인과 외국인 수급 요인이 개선되기 이전까지는 우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형주 현재 코스피가 1900선 초반이기 때문에 분명 저가 인식이 있는 것은 맞지만 외국인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대형주 투자의 기준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태도의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스몰캡 관련 종목들은 현재 저금리 환경에서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욕구가 계속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예. 성장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들의 관심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따른 각각의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 아직은 매수 기조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집중 분석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